자, 이번 마들링 프랙티스는 generalizer입니다. generalizing knowledge model 하고요. validity와 generalizability 이야기를 할 거고, generalization에서 stem context와 stem question component를 generalizing 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tokenization에 대해서, tokenizing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non-fungible token 이런 거 말고 NFT 이런 거 비트코인 아닙니다. 요즘 토큰 하면 막 다 그것만 이야기하죠. 자, 보편적 타당성, 보편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타당하다라는 이야기, 우리 이제 validity에 대한 이슈를 해야 되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soundness of knowledge representation 했습니다. 왜냐면 평가도 결국에는 knowledge representation system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표상이에요, 사실. 평가 시스템 자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어떤 평가가 좋은 평가냐, 사운드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valid한 것이 좋다.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universal validity를 internal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validity 할 때 internal validity, external validity로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그냥 보편적 타당성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요. 뭐 읽어보면 한국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사고나 지각과 관계없이 모든 사고나 사물에 통하는 모든 사물에 일반적 필연적으로 통하는 성질 그것을 이런 보편 타당성 characteristic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sound knowledge를 이야기할 때 universally valid한 knowledge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그쵸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지식입니다. 그쵸 보편적이 되어야지 타당하게 된다고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알아. 그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비법 같은 거죠. 그렇죠? 지식은 퍼블릭 도메인에서 validation을 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나만 알고 있는 secret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universally valid한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internal validity, external validity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내재적 타당성과 외재적 타당성. 특히 외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generalizability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는 뭘 발견을 했는데 그게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또 일을 하는가, 다른 집단에서도 일을 하는가, 다른 시간대에서도 일을 하는가를 보는 게 이제 external validity에 대한 이슈죠. 그죠? 이거 잘 알고 계십시오. external validity와 generalizability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universal validity라는 개념과는 약간 다른데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는 이걸 두 개로 쪼개가지고 특히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는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일단 하고요. 케인 선생님의 Educational Measurement 책 4장 2절 뭐 이렇게 되나? 그래요. Target Domain of Observation 있고 Universe of Generalization이라는 것이 subset으로 존재를 하고 여기는 fuzzy하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중에서 Sample of Observation을 뽑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scoring을 하고 그 스코어를 가지고 generalizing 하면서 imply를 하면서 우리가 trace에 대해서 interpretation 한다 그랬어요. trace는 이제 construct 같은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죠.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interpretation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generalization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스코어를 가지고 universe of score expected value over universe of generalization 가지고 하는 이 작업이 generalization 작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over target domain을 전부 다 하는 것을 extrapolation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왜냐하면 여기가 subset이었잖아요. target domain에. 근데 여기서 확장시켜 가지고 해낸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 그 문제은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extrapolation을 하고 그 스코어를 가지고 target 스코어를 가지고 그렇게 extrapolated 되어 있는 스코어를 가지고 imply를 하는 게 이제 hypothesis and 뭐 저기 뭐죠? 이게 그 measurement procedure and interpretive argument for trade interpretation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얘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컨텍스트도 있고 다른 트레이트도 들어오고 observation method도 다 다르고 포맷도 다르고 뭐 해가지고 여기가 엄청나게 fuzzy하다 그러셨어요. 이곳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정의가 안 되는데 population이 정의가 안 되는데 얘가 랜덤 샘플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population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population을 fuzzy하게 놔둬서 그냥 대충 사람들이 한 40개, 50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universe of generalization 이 부분을 universe를 최대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라는 이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템 모델링을 쓰는 거예요. 모델링을 써서 뭘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generalization을 한다는 거예요. 스코어를 아니요. universe of generalization, observation 이 문항 모든 타겟 도메인 자체를 domain of task를 그 유니버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RM 모델링의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 그렇게 observe된 스코어가 되어야지 external validity가 warrant 된다라는 게 케인 선생님의 validity study의 핵심입니다. 네, 뭐 여기 fuzzy하다. target domain may be somewhat fuzzy하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 이야기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main of task generalizability theorem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죠? 히블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거는 히블리 선생님 literature review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스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universe defined 되어 있는 achievement test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domain of task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 너무 fuzzy하기 때문에. 그쵸? 애매모호한 거 정말로 위험합니다. 애매모호한 대로 그냥 놔두면. 문과 사람들 계속 공격받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뭘 공부한다는 거냐, 니네들 이러면서. 뭐, 그 돈 안 된다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fuzzy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매모호함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려고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극복하려고. 자, 오늘 이야기하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박사 과정에 이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generalization은 철학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convergent generalization for abstraction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generalization, 일반화의 과정은요. 수렴적인 일반화입니다. 추상화를 하기 위한 generalization이기 때문에 압축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인식되는 대로 해석을 하면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축약시킵니다. 안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아서 죽어요, 우리. 도태된다고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분류하는 거 있죠. 다 abstraction이에요. 추상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convergent한 거예요.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숫자가 많을 때 하나로 평균값으로 딱 때려 넣는 거 있죠. 이걸 평균으로 수렴하고 예를 들어서 세타 값 구하고 테스트 스코어 구하고 인덱스 만들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펼쳐져 있을 때 거기에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줄이는 거예요. 축약시키는 거예요. 수렴시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abstraction입니다. 그 generalization 하고요. 지금 다른 쪽의 generalization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divergent generalization for the universe generation. 세상이라는 거를 디지털 세상 속에서 내가 다 나오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너럴라이징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발산입니다. 전개입니다. 생성입니다. 그전에는 뭐였어? 생성된 거를 합산시키고 축약시키고 집합시키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일반화의 데피니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form of abstraction이고 우리는 일반화를 뭐라고 그런다. 이거는 이제 라토니 형이랑 아리스토텔레스 형이 이야기하는 그 세계관이에요. 거기서는 왜 세상이 이분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데아하고 이대 다니는 아이하고 그다음에 현상계하고 두 개로 이대와 이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눠지듯이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트겐슈타인 선생님부터는 서양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Semantic in use, context and story로 넘어가요. 의미가 중앙으로 들어와요. semantic이. 이 의미는 컨텍스트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사성만 존재해서 typicality 혹은 프로토타입이 존재해요. 여기서는 클래스가 존재했어요. classification.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속성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가 포유류가 된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라 속성을 가지고 애를 낳냐? 애를 낳지 않냐? 젖을 먹이냐? 젖을 안 먹이냐? 그걸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냥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트겐슈타인 선생님 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아니야. 컨텍스트가 중요해. 의미라는 것도 그때 생겨. 그때 그 순간에 걔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겨요. 벽돌 이야기하시죠. 야, 벽돌! 이러면 뭐야 그게? 벽돌로 내려치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벽돌을 달란 얘기야? 뭐야 그럼 벽돌이란 얘기야? 나보고 돌이란 얘기야? Depends on. 그쵸? 제가 여기서 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가라고. 가라고 이야기하면 경상도 우리 경상민국 사람들 그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절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말을 했잖아.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했는데 대상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듣는 사람의 지금 컨텍스트에 따라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너 공부 못하니까 집에 가라나 보다. 가? 그렇잖아요. 수미양가 할 때 가? 이러고 컨텍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케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컨텍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퍼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제너럴라이징 하는 겁니다. 문항이 모형으로부터 나왔는데 모형에서 생성되잖아요. 그럼 이 생성되는 원리는 뭐냐고. 어떻게 바꿔야지 좋게 바꾼 거냐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여기 있는 이 단어 context, 맥락, 문맥, 서사, 상황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서 아이들이 이런 최대한 많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그 컨텍스트를 일반화시킨다는 축약이 아니라 발산이고 전개고 생성이고 발전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knowledge 모형은 stimulus space의 response space와 feedback space. feedback은 이제 response의 어떤 종류인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feedback이고 남이 봤을 때는 stimulus예요. 왜냐하면 기계가 주는 feedback은 학생 입장에서는 뭐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stimulus죠. 그쵸? 근데 기계가 주는 문항은 뭡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또 stimulus인 거예요. 학생이 주는 response는 기계 입장에서는 뭡니까? stimulus예요. 주고받고예요. 결국에는 잘 보세요. 주고받고를 하는데 스티뮬러스 스페이스를 STEM이라는 것으로 한 덩어리로 놓고 리스폰스 스페이스를 옵션이라는 걸로 놓자고 피드백 스페이스는 피드백 컴포넌트 STEM에다가 STEM 컨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STEM 속에 우리가 STEM 퀘션이 따로 있다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틀려요. 퀘션이 STEM하고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STEM 속에 question 부분이 있고 context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response가 answer와 distractors로 나눠진다고 합시다. 그리고 solution step과
diagnosis이 backward, forward 4개로 나눠져요. 피드백은 또. 그쵸?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문항만 만들 것 같으면 한 개의 문항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다가 핵심 요소, 변화하는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여러 가지예요. 디스트럭트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스트럭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퀘션을 변화시키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거를 파라미터라고 저희는 부르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가 숫자일 수도 있고 에누머레이션일 있고 어레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무엇을 변화시키는 건지는 무쌍한 거예요. 진짜 여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 내용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답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operationalize 합니다. 변화하는 그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있으면 뭡니까? 그중에 condition function과 predicate를 가지고 relationship을 잡고요. 시스템 parameter라고 있어요. 이름 하면 나오는 거, 남자 이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스템에 저장해 놓고 하는 parameter 있고 시스템 function도 있죠. 그걸 가지고 도메인 모델을 합니다. 도메인 모델 할 때 핵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니버스를 잘 만들 것인가. 유니버스를 잘 만들 것인가가 도메인 모델의 핵심입니다. 도메인 어나리시스를 해가지고 전체 집합을 만들어요. Universe of Generalization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도메인 모델이고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뭐예요? 교육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인지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면 거기서 측정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야에 집중하는 거고 인지적인 곳에 집중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딱 대놓고 그런 거 없어. 인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해야지 왜 인지에 집중하는 인지는 눈으로 관측이 안 되는 거 과학적인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케바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철학적인 관점이고 이제 디베이트 할 만한 부분이에요. 우린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합니까? 태스크에도 집중을 하고요. 컨스트럭에도 집중한다고 둘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템 모형은 둘 다 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AIG 101 첫 번째 책을 읽으면 둘 다 커버할 수 있다. 이 방법과 비헤이비어럴한 방법, 태스크에 집중하는 것과 인지에 집중하는 걸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온톨로지 모형은 우리가 안다는 그 컨스트럭 그 자체를 집중하는 거고 태스크는 뭡니까? 그래서 뭘 풀었냐, 맞췄냐, 이때 했냐, 안 했냐, 그거는 태스크에 집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더하기가 뭐냐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온톨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모형화시켜서 왼쪽은 뭐였어요? 사이코메트릭 프레임 엘리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릭하게 뭐 질문, 답 이거는 이제 틀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묻고 답하고 해야 되는데 틀을 잘 짠 거고 psychometric frame element를 바꿀 수 있죠. 이런 것도. 그런데 뭐가 내려오나요? 여기서 ontology model element도 내려오네. 지식의 핵심 구조도 내려와서 두 개가 만나게끔 해주는 게 이 parameter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이나 예를 케인 선생님이 걱정했던 부분은 어디예요? 이게 진짜 맺히는 곳이 어딥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STEM 컨텍스트인데 조금 확장시키면 question이에요. 자, 제가 이걸 줬어요. 야, 이 컵에서 무게는, 컵에서 색깔은, 컵에서 냄새는. 자,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야, 이 컵이라는 컨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이 중요한데? 질문 바뀌니까 답 바뀌고 오답 바뀌고 굉장하죠? 뭘 물어볼지가, 뭘 물어본다라는 것도 사실 컨텍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때 질문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 질문이 사용을 하게 하는 semantic in use라고 했잖아요. 그 사용하는 그 순간에 firing, evoking이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발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물어볼 때가 벽돌 할 때 머릿속에서 바바바박 떠는 게 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그 컨텍스트에서 그 퀘션이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잘 보세요. 답과 오답의 구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이코메트릭의 가장 중요한 지식의 핵심은 뭡니까? 답과 오답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식으로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언제 갑자기 생기냐고. 그 컨텍스트에서 그거 물어봤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게 그 순간이라고. 아시겠죠? 그걸 잘하고 컨시스턴트하고 해야 될 걸 하고 하는 게 우리가 제 학습이 끝났다. 잘한다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제너럴라이징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답은요, 사실은요. 퀘션이 결정되면요. 답하고 오답은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종속적이에요, 이 친구들은. 상당히 종속적입니다. 퀘션하고 컨텍스트를 제너럴라이징 하는 거예요. 자, 퀘션을 픽스하고 컨텍스트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의 무게는 전화기의 무게는 마우스의 무게는 책의 무게는 뭐가 바뀐 겁니까? 컨텍스트가 바뀌었어요. 책을 주고 질문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질문을 주고 컨텍스트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곱하기예요. 그래서 얘가 곱하기 그냥 자꾸 곱하기 뭘 꼴을 파기는 여기 곱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조를 잘 하시면 어마어마한 변형이 나옵니다. 내가 이 컨텍스트를 이 교육적 상황에 맞게끔 잘 변화시켜서 일반화시키면 좋은 변형이 되겠네. 그 다음에 꼭 그렇게 물어봐야 돼. 꼭 그걸 물어봐야 돼.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고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 컨텍스트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문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답과 오답은 이제 디스트랙트 해가지고 세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컨텍스트와 그 질문이 되는 그 핵심 구조 있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교과 목표에서 그냥 말로 적어놓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화시켜서 정리해서 데리고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답죠. 중요하죠. 그러면 핵심 용어는 뭡니까? Semantic in use in psychometric은 이 STEM 속에 있는 STEM 컨텍스트와 STEM 퀘션을 일반화시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메인 모델까지 끌고 올라가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구나. 충분히 제너럴라이제이션 되려면요. 온톨로지 모형할 때 숫자도 요소들도 충분히 제너럴라이징 돼야 됩니다. 내가 BTS 하는데 BTS 한 3명 가지고 이거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전체 BTS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멤버를. 그거는 이제 그 온톨로지 모델상에서 제너럴라이징 되는 거예요. 구조가 핵심 구조가 담아야 되는 요소 밸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BTS는 물어보는데 이것만 물어보면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걸 빠트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표상을 만들 때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컨텍스트를 만들고 그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고 이게 100개고 이게 100개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surface feature가 바뀌면서 변형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레벨우가 되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모형화라는 게 결국 이거 여기다가 이제 페다가지컬한 거 도와주는 거 피드백 이런 걸 다 모형화시켜서 피드백 속에 때려 넣으면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어세스먼트를 만들 때 결국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은요. 피지컬한 도메인은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해야 되고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세스를 하려면 쪼갤 수밖에 없어요. 디바이드 앤 컨커. 모든 애들에게 똑같은 걸 해줄 수 없고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스쿨 디스트릭트를 나눠라, 학교를 나눠라, 반을 나눠라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에 살 때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그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의 핵심은요. 탑다운 어프로치의 핵심은 대부분은요.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만든 다음에 분화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키컬한 어프로치입니다.
지금까지 만드는 거야. 야, 교과 목표를 정해라. 거기에다가 쪼개라. 챕터 1을 해라. 챕터 1에 서브 챕터를 만들어라. 서브 챕터를 만든 다음에 문항을 만들어 넣어라. 뭐 이런 문항을 넣어라. 대부분은요. 탑다운 어프로치는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조가 있는데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건 다음번에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건 bottom up 어프로치예요. 이게 전체를 만드는 거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도메인 어널리시스는요. 대부분 탑다운 어프로치입니다. 에비던스 센터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탑다운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징 하는 데는. 선생님이 해주신 다 역할은 좋지만 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가요. 프랙티컬하게 됩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방법과 합치는 방법으로 갑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쪼개는구나. 이 사람들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쪼개는구나. 챕터 1, 2, 3, 4, 5 해놓고 챕터 1에서 서브 챕터 만들어서 전체를 만드는 방법은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를 따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요. 시나리오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었고 그 의미를 패러프레이징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해서 우리는 morphemes 그러니까 뭐 I mine, me mine 이런 거 바꿀 수 있죠. 그건 surface feature죠. 그렇죠? 그거를 바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루트에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이 과정이 힘든 거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지문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뭘 바꿀지만 계속 고양이. 그러지 말고 왜 고양이만 물어봐야 돼? 개로 물어보면 되지. 왜 고양이와 개만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 질문에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동물이 두 가지밖에 없나? 그래서 그러면 동물을 바꾸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바꾼다고 그래요. 루트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그 루트 레이어에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보고 자꾸 여기서 지문 바꾸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단어 바꾸고 숫자 조금 바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어떤 시나리오를 바꿔줘야지 의미 있는 변형이 될 건지를 결정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시나리오를 바꾸는, 컨텍스트를 바꾸는 작업을 오늘 조금 배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나리오, 시멘틱이 두 개로 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 시멘틱마다 내가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패러프레이징 한 거에 대해서 답은 똑같아. 얘네들은 패러프레이징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꿔봤자 답은 똑같아요. 요건 시나리오, 시멘틱 2에서 패러프레이징 한 거기 때문에 답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 답과 요 답은 바뀌고 답이 같기 때문에 디스트랙터 세트는요. 이쪽 세트는 같고 이쪽 세트는 다르죠. 이렇게 답이면 이게 디스트랙터고 이게 피드백이 되죠. 그래 얘네들은 리핏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나리오에 있었던 게 4개로 분화되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게 시나리오 2에 또 똑같이 4개로 분화되는 과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서 때려 넣는 작업이 자꾸 때린다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인데 아무튼 그걸 만들어서 변형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서 다시 또 스프레드시트 비즈니스가 나오는 거예요. 정리의 여왕이 여기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거는 또 그래요. 모피임스 나오고 센텐스 나오고 퀘션을 또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까지 했어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과 대답에 해당하는 디스트럭터가 따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한 시나리오에서 1, 2, 3, 4, 5, 6, 7, 8 8개가 나오는 거죠. 8개씩 나오는 거. 근데 이 구조를 설계를 한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설계까지는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힘듭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어떤 그 first gateway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stem question하고 바꾼 거 아까 했던 거를 이제 테이블 형태로 만들었다고 쳐요. 엑셀에다가 다 만드는. 근데 여기는 쉬워요. 8개는. 이게 repeat 되는 거잖아요. 8번. 예를 들어서
여기는 2개 만들어 놓고 복붙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2 개, 여기는 4 개를 만들어야 되겠네. 퀘션까지 떨어지니까. 어떤 거는 그냥 생 노가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면 어떤 거는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무식하게 만들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테이블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이 중에서는 뽑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넣어 놓고 조인해 가지고. 예. 근데 인제 그렇게 하면 너무 무식하니까 쪼끔 이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딴 게 앉으십시오 이제. 시나리오가 5개 있습니다. 이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이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지문은 각 시나리오마다 3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1개 문장마다 내가 paraphrasing을 한 거예요. 그 노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게 paraphrasing 둘 중에 하나를 인제 paraphrasing. 그래서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까지는 우리가 노가다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다 만들어 넣어야 돼요. 3개 문장인데 1 개씩 paraphrasing 해 가지고 의미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다 만들어 놔요. 그럼 몇 개를 만드는 겁니까? 2 개, 2 개, 6 개, 5 개, 30 개는요. 라이팅 프로젝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 번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paraphrasing 30 개의 문장을 만들어 놔요. 5 개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먼저 만드십시오. 그다음에 요거를 보세요. 뭡니까? is a 요놈, 요놈이에요. is a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걸로 하나로 묶는 겁니다. 패러프레이징 했기 때문에 기계가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is a 녹색, 녹색. is a 파란 거, 파란 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sentence 1, sentence 2, sentence 3인데 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죠? 그리고 sentence가 나왔어요. 고래 놓고 여기 사실은 오른쪽에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shuffle is a 요놈, 요놈, 요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특별한 문장의 구조예요. 문장의 구조인데 어느 문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지는 상관없지만 문장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고 우리가 설계를 한 거예요. 문장의 순서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의 순서가 의미를 바꾸지 않는다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문장을 3 개였는데 바꿔 가지고 패러프레이즈 6 개를 만들고 6개 중에 순서는 셔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 고른 다음에 하나씩 골라서 셔플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심볼릭하게 엑셀에다가 그대로 다 적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엑셀은요. shuffle A, easy A 요 그대로 셀 값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바꾸면 얘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셋업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이 센텐스 값만 바꾸면 요 전체 값 자체가 오는 거예요. 요거를 가져와서 지문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지문이 1, 2, 3, 4, 5에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randomly 하나를 선택하고 2번 지문이 선택됐어요. 고양이네. 첫 번째는 개고 고양이잖아요. 고양인데 고양이에 들어가는 3 개의 센텐스가 있는데 each 센텐스마다 셔플되고 전체 센텐스의 오더가 또 셔플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surface feature 집어넣었잖아요. 여기다가 뭐 I might, me might 집어넣었잖아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질문 바꾸잖아요. 굉장한 변형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시나리오를 5 개만 했잖아요. 이 5 개를 6 개, 7 개, 8 개, 9 개 많이 때려 넣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결국에는 애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기억해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그 능력 있죠. 뭐 해석한다거나 뭐 하는 능력을 컨텍스트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컨텍스트를 메모라이즈 해주는 그 어빌리티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지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어드밴티지를 받거나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잖아요. 시험에 리딩 시험에 그 지문이 나올지 알고 있으면 게임 오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항은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지문 자체를 랜더마이즈 해 버린다니까.
예를 들면 거의 라이팅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그 글쓰기 프로젝트예요. 근데 미리 쓰면 되잖아. 애들 갖다가 총명 딱 먹이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서 랜더마이즈해서 제너럴라이징 하는 과정입니다. 다 심볼릭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값들을 다 심볼릭하게 가져오잖아요. 기계는 우리가 볼 때는 머리가 어질어질하죠. 골뱅이가 너무 많아요. 골뱅이 무침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그렇고 머리를 잘 써서 만들어서 구조화시키면 기계는 안 그렇습니다. 파싱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이걸 변형해낼까?' 막 걱정되잖아요. 막 잘하잖아. 실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실수는 아무리 복잡해도. 사람은 복잡하면 못하지만 기계는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질문은 그 컨텍스트에서 WH로 일반화 또 시킵니다. 컨텍스트가 주어지고 나면 그래서 누가 그랬냐, 언제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 뭐로 그랬냐 이거를 갖다 충분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WH question method는 버머스 선생님하고 피나 우리 했잖아요. 거기다가 텔레스 형님 명료화하는 질문, clarifying 하는 질문, 논리적 연결에 대한 질문, 탐색적 질문, 세분화 질문, 종합적 질문. 예를 들면 소크라틱한 퀘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깊은 지식을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질문의 레벨을 또 나누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를 깊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얕은 거죠. 그쵸? 근데 다양하게 얕은 거. 이거는 깊게, 더 깊게 깊은 질문으로 우리가 더 깊은 질문을 만들 수 있게끔 컨텍스트를 만들어요. 뭐 반조적, 상승적 이런 거 굉장합니다. 근데 이게 통합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STEM 컨텍스트에서 여기 중요한 게 뭐였지? STEM questions 뭐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해지니까 답과 오답과 피드백이 따라서 정해지더라. 결국에는 이 두 개에 대한 우리가 일반화를 할 때 이 두 개를 가지고 물고 흔드는 거예요. 컨텍스트와 question으로. 그리고 그게 semantic in use method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지 말고 컨텍스트하고 질문하고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컨텍스트 따로, 질문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의 종류와 컨텍스트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패러프레이징 할 때 보통 말 바꾸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 드리븐, 딥러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의미를 유지한 상태에서 말을 바꾸는 거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스피치 투 텍스트 전부 다 데이터 드리븐 메서드를 받는 거예요. 인식의 단계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왜? 깊은 의미를 물어보는 구조는 기계가 우리보다 훨씬 못하지만 같은 데서 말 바꾸기 하는 걸 엄청 잘합니다. 말하는 것도 잘하고 말 바꾸기에 대마왕이야 기계들은.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기계 쓰세요. 왜 또 사람이 또 해? 그쵸? 기계 조금씩 쓰면 됩니다. 해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옥토퍼스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문어. 근데 문어만 물어봐야 돼? 호랑이도 있고 엘리펀트도 있고 지브라도 있고 지라프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반화를 한 거예요. 야, 동물을 좀 적자. 그래서 3개의 질문으로 있어졌고 each sentence마다 질문이 하나씩 나와. 질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래. 근데 이 센텐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 이 센텐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3개가 섞여 나오지만 3개 중에 무슨 질문이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래 놓고 요 센텐스를 또 패러프레이징해서 하나, 둘로 만든 거예요. 요 센텐스 1이 패러프레이징해서 1.1.1, 1.1.2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잘 보세요. 물론 요 작업을 라이팅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를 보고 일반화를 시킨 겁니다. 동물에 대해서 시나리오 컨텍스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제너럴라이징 한 건지 아시겠죠? 무슨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더마이제이션 컴포넌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시나리오가 랜더마이즈해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paraphrased sentence가 paraphrasing 된 게 랜더마이즈 될 것이다. 센텐스의 순서가 랜더마이즈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randomization 컴포넌트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 놓고 오른쪽에 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다음에 question. 3개 중에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지문이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 뭐 surface feature 집어넣고 뭐 I might, me might 집어넣고 뭐 이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고 예를 들어 이게 중요한 핵심 구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surface feature죠. paraphrasing 된 것도 surface feature 중에 하나인데 이건 수작업을 해 줘서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대한 writing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렇게 EJA 해 가지고 때려 넣고 shuffle 해서 stem context를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 오른쪽에 붙여 가지고 이게 선택이 되면 이 질문 물어봐 주세요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3개를 가지고 노란 게 노랭이, 녹색이 녹색, 파란 게 스머프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파란 게 스머프를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다. 모르면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파란 게 스머프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아빠?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게 그러면 거대한 엑셀 하나의 구조에 이게 결국은 요게 오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를 이제 복붙해서 아까 했던 요 복붙해서 집어넣는 건데 여기 골뱅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여기가 따옴표 있죠. 왜냐면 센텐스를 해야 되니까 뭐 별표 있죠. 뭐 스페이스 있죠.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시스템도 이게 길어지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 그만둬야 되나 이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문장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단어도 아니고요. 문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계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셔플을 해야 될지 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다운표도 있고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징이라는 메서드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고급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서 진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생긴 이거는 이제 진짜 센텐스예요. 여기 센텐스를 다 만들어 넣었어요. 여기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집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들으면 훨씬 도움됩니다. 좀 피곤하셔도. 토큰을 만드는 거예요. 토큰 아시죠? 회수권. 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거기를 되는 토큰 업 러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의의 표시예요. 뭐 이런 거. 사랑을 다 줄 수 없으니까. 사랑의 표시예요. 빵집에서 많이 사다 날랐다니까 연애할 때. 왜 서강대학교 학생이 이대 앞에 있는 빵집에 있는 빵을 왜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 작업을 뭐라 그런다고? 토크나이징 작업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사다 나르는 거예요. 거기 공덕동 로터리 지나가가지고. 토크나이징해서 토큰으로 모든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해서 요 셀에 해당하는 게 뭐야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 이치 셀에 해당하는 것만 정확하게 내가 작업을 해서 여기서 랜더마이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셔플도 하고 전부 다 끝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겠죠? 셀렉트 된 게 나오겠죠? 걔가 여기서 뭐였는지를 디토커나이징으로 오브젝트로 다시 가는 겁니다. 오브젝트 토큰, 토큰으로 매니플레이션을 다 끝내고 심볼릭 매니플레이션을 토큰으로 끝내고 그 토큰에 해당하는 그 value들 있죠. actual value들을 막판에 매핑해 주는 작업입니다. 거의 다 돼요. 그럼 이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토커나이징 해가지고 간단한 코드로 다 말을 바꾼 다음에 해놓은 다음에 바꿔진 것으로 그 말을 나중에 replace만 하면 되잖아. 왜 그 전체를 들고 움직이냐고.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불태웁시다. 시나리오가 1, 2, 3, 4, 5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중에 EJ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했던 셔플이고 EJ를 복붙한 거는 토큰으로 된 거를 가져온다고요. 그럼 기계는 이거 잘 읽어요. 샥 읽어서 EJ하고 셔플링 시키고 결국에는 어떤 세 개의 값을 리턴할 겁니다. 그 시나리오에 그 문장을 세 개의 값을 토큰으로 줘요. 실제 문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냐면 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랜더마이즈 된 것 중에 세 개를 뽑아라라는 게 nth로 뽑는 겁니다.
셔프 시킨 다음에 nth를 뽑아주세요 하면 토큰 셋이 select 됩니다. 토큰의 셋이 select 됩니다. number one. number two. 토큰의 셋이 select 됐는데 전체 토큰 리스트에서 걔가 위치 값이 얼마야는 find로 찾는 거예요. 그 select 되어 있는 토큰의 셋에 위치 값이 뭔지를 받아요. 그러면 1, 3, 5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12번 1, 3, 5가 선택됐어요. 이 토큰 리스트에서. 그럼 1, 3, 5 인덱스가 나왔죠. 그거를 가지고 원래 전체 센텐스에서 그 토큰 인덱스에 해당하는 센텐스가 뭐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큰의 리스트와 센텐스의 리스트는 있어요. 이건 근데 매니플레이션을 안 했다니까. 내가 매니플레이션 한 거는 토큰 레이어에서 한 거고 결국에는 토큰으로 한 그 값을 받아와서 실제 있었던 밸류 값으로 쏴주는 작업입니다. 세 줄로 끝나요. 이게 너무 길 때 문제가 되는데 이거 시스템에 때려 넣을 수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아무리 긴 것도 다 들어갑니다. 결국은 구조화 싸움이에요. 내가 구조화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이고 라이팅은 어때요? 시간 좀 들여서 며칠 지나서 몇 명이서 하면 됩니다. 그럼 동물 한 30개 동물 되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리딩 테스트는 이제 다시는 안 만들어도 돼요. 그 학년에서 그 리딩 그걸 물어보는 리딩 테스트는 왜 일반화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형은 버리지 않아요. 왜? 기억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 모형 속에 지우개 있다. 그래서 외워서는 안 돼요. 컨텍스트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큰으로 매니플레이션 한 것을 받아오고 두 번째 그 토큰 값이 원래 있던 위치 값을 뽑은 다음에 그 토큰에 해당하는 문장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세 줄로 끝나요. 네 단계에서 끝납니다. 결국에는 정신 집중해서 조각조각 만들어서 붙여서 기계가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만 던져주면 돼요. 이거는 간단해요. 토큰은 이제 유니크한 밸류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 매니플레이션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1, 2번 질문 그 시나리오에 해당하면 1번이면 22, 23을 물어봐 주세요. 2번 시나리오면 21, 20을 물어봐 주세요는 여기서 매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어떤 질문을 뽑을지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달리는 거잖아요. 컨텍스트는 정해졌는데 그 컨텍스트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질문 때려 넣은 거다가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Context, question, answer, distractor.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나리오 인덱스가 1번이 선택이 됐어요. 그랬는데 토큰셋은 1, 2, 3, 1이 됐어요. 1번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센텐스가 먼저 나오고 세 번째 센텐스가 두 번째 나오고 첫 번째 센텐스가 세 번째 나왔어요. 왜냐면 셔플 했잖아요. 근데 시나리오 1번 것만 딱 알아서 골랐네. 그게 토큰 전체 리스트에서 몇 번째였어요? 3, 6, 2였어요. 그러면 토큰하고 토큰셋하고 오브젝트 셋은 1대1이었잖아요. 그럼 3, 6, 2에 해당하는 센텐스를 뽑아주세요. 요게 나온 거예요. 시나리오 1번에 해당하는 패러프레이즈 된 두 번째 것의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세 번째 문장의 두 번째 패러프레이즈,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패러프레이즈가 토큰 셋, 오브젝트 셋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콤마 넣고 다운표 넣고 엔드 넣고 해서 센텐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벡터로 나왔잖아요. 센텐스가 그거를 쪼개가지고 좀 이쁘게 그랬는데 어쩌고 뭐 다운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요걸 보는 거예요. 시나리오 1의 두 번째 센텐스의 첫 번째 패러프레이징, 시나리오 1의 세 번째 센텐스의 두 번째 패러프레이즈를 읽고 이 질문을 하면 이 answer고 이 distract고 이 feedback이다 떨어지는 거야. 그게 5번이 선택되면 T5 1.1, T5 3.2, T5 2.1이라는 토큰이 셀렉트 되고 그것의 위치 값은 25, 30, 27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센텐스들은 실제 센텐스들은 이거고 그것을 지문으로 주고 왜 이거는 Q10입니까? 5면 9이나 10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거든요.
1이면 1, 2, 2면 3, 4 이렇게 되니까 5면 90 중에 하나가 뽑힌 거예요. 그 질문이 9나 10이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10번이 뽑힌 거예요, 여기서는. 2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해서 T2, T2, T2 나왔고 그게 10, 11, 8번이었는데 그게 object에서는 이거고 그래서 문장으로 만드니까 이거 왜 3이 나왔을까요? 2번이면 3, 4 중에 하나가 뽑힌 거예요. 질문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질문은 3번이거나 4번이거든. 그 중에 하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answer, distractor 나온 거예요. 지문 됩니다. 왜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내가 scenario based stem structure component 한번 해보세요. 두 개의 시나리오로 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여기 바꾸면 문장도 좀 바뀌고 하는 거 딱 시나리오 두 개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바꾸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세 개의 시나리오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나리오 세 개로 돼 있어. 근데 answer가 있고 distractor가 있어. 그럼 시나리오에 따라서 질문과 답과 이게 바뀌는 걸 또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D1, D2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두 개의 stem context와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2x2로 엮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두 개 있는데 한 개 시나리오마다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럼 네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시나리오 바꾸고 시나리오 따라서 질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그걸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엑셀을 만들어야지 내가 그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차이를 이야기해보세요. 그 일반화가 abstraction 하기 위한 일반화와 generation 생성하기 위한 일반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일반화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divergent 일반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universe를 create하는 일반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generalize 했습니다. stem context, stem question, 그 다음에 tokenizing 했고, tokenizing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뭐,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고, reverse knowledge engineering하고 되게 연관이 많고요. reverse engineer랑 K 칼리버라나 뭐 이거 나중에 또 교육하면서 지금 했던 게 다시 확장되고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하셨죠?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지문 변형돼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됩니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 당신이 못 보니까 그런 거지. 프로그램을 못해서 그런지. 뭐. 근데 하고 나면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이, 다 만들어 놓고 랜덤마이즈 시키는 그럼 그런 거지. 그럼 뭐 별거 있는 줄 알았어요. 대신 충분히 잘 만들어, 잘 변형, 조직화 시키는 거예요. 아무거나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꼭 바꿔야 될 거, 여기에 바꿔야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일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뭐 욕을 하든 뭐 사기라고 하든 간에 일단 할 수 있으니까 아시고 오늘 이야기했던 일반화에 대한 이슈들, 컨텍스트를 만드는 이슈들, 컨텍스트 속에 의미가 있는 이슈들, 컨텍스트가 스템 컨텍스트와 퀘션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답과 오답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operationalizing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왜 그때 그렇게만 물어봐야 돼? 그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유출됐을 때 아이들 영혼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를 일반화시키자고 미리 숨어서 만들지 말고 일반화시키면 될 거 아니야. 시간 많잖아요 바깥에서. 그 앉아가지고 갇혀가지고 2주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성적표를 회수를 해라는 둥 뭐 회수권이야 그게. 예를 들어서 공란으로 만들어라는 둥. 그렇잖아요. 이제는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면. 그래서 좋은 세상 만들려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